이거 가석방 되면은 이 경제인들 가석방 되면 투자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은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한 말이 있어요. 그게 경제가 살아나지 이문이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이게 표적 대상이 최태원 회장인데 유감스럽게도 그 이는 몇 년 전에 똑같은 전과가 있어. 그러니까 황제 경영을 하면서 회사 재산을 내 재산처럼 마음대로 횡령하고 배임한 것 똑같은 유형의 죄를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비록 3분의 1 최소 조건에 맞는다 하더라도 이 전과 때문에라도 이 양반은 절대로 현재의 가석방 운용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고. 될 수가 없는데 이 정치 지도자들 이런 얘기. 그리고 4대 재벌 중에 하나지만은 SK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최태원 회장 때문에 잘못되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재벌 제도의 근본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 근본 문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근본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지 재벌 봐주기 위해서 경제가 잘못되니까 봐줘야 된다. 그것도 딱 한 사람이야. 아니, 그게 나오면 경제가 잘 돌아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지 관계가 없다니까, 관계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치주의 훼손이다. 뭐 준비해 오신 거 한번 쫙.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법조계를 향해서 예. 국민들이 유권 무죄, 유전 무죄 이랬거든. 예. 그러니까 돈이 있는 재벌, 부자들은 예. 풀려 들어가도 조금만 이렇게요. 금세 풀려 나오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를 가진 고위공직자들도 이런저런 핑계를 금세 빠져나온다고 하는 그 현실이 예. 국민들이 피부로 아주 철저히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터무니없는 가석방을 만일 최태원 회장 형제들에게 하게 된다면 예. 이게 유전 무죄 무권 유죄 하나 더 보태져 가지고 예. 재벌과 돈 있는 사람 유전 감형이 되고 감형. 무전 만기. 그 다음에 돈 없는 이 일반 3만 5천 명에 해당하는 그런 일반 수용자들은 만기에 출소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우리 사법 정의를 한 번 더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대기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가석방 문제는 이 법무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로 청와대 관계없다 이랬거든요. 이거 비겁한 태도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명령을 해야 돼요. 왜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 공약에 사면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가석방이라는 말을 안 썼기 때문에 이게 법무장관 정결사항이에요. 그러나 대통령은 경찰, 검찰의 최고 사령관이고 법무장관을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그 대통령 권한이 막당한데 공개적으로 명령해야 돼. 가석방 논의는 2단계에서 절대로 불허해라. 예. 딱 법무장관한테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그 청와대 대변인 그러한 발표를 보고 실망했어. 이럴 때 대통령이 인심을 얻을 수 있다. 예. 국민은 말이죠. 못 가지고, 못 살고, 이런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것. 그렇죠. 부자고 재벌이니까 불공평한 3분의 1 되니까 가석방 되고 나머지는 85% 민초들을 무지랭이 취급해가지고 85% 90% 돼도 안 풀어주고 기껏해서 뭐 한 달이나 두 달 형기 얼마였든지 간에 실제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이렇게 이심서에 주는 거 이게 어떻게 재벌 공화국이지 이게 그 재벌을 위한 청와대고 재벌을 위한 새누리당이고 재벌을 위한 경제부총리고 그다음에 재벌을 위한 야당이냐 이 말이야. 재벌을 위한 박지원 의원에게 내가 묻겠는데 어떻게 해서 그대가 이 사법처리대가 감방에 들어간 경험이 있는데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1일 여삼추란 말을 써요. 하루가 3년이 되게. 네. 1일 3번의 가을이 되게. 하루가 그만큼 길게 느끼는데 재벌이라고 해서 다 빠져 그리고 일찍 빠져나가 버리 감형되고 민초들은 다 살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 야당의 지도자가 여기 편을 들어가지고 마치 안달하듯이 최태원 회장이 빨리 못 나오는 것이 정말 안 됐다는 듯이 무슨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어떻게 안달해서 하느냐 이게. 그 시중의 여론이 이렇습니다. 김무성, 최경환, 박지원 세 사람은 SK 최 회장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 있는 거 아닌가? 뭐 그거의 추론이니까요. 근데요, 저 재벌 얘기 하나만 더 하죠. 자,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아, 죄송합니다. 화면이 없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 땅콩 회항 관한, 이것도 자벌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땅콩 회항, 그죠? 근데 국토부 공무원이 비행기 탈 때는 200만 원 상당의 좌석 업그레이드가 된대요. 이게 200만 원 상당의 좌석 업그레이드면 에코노미에서 최소한도 뛰면 비즈니스요. 비즈니스를 타면 퍼스트 클래스 이거 아닙니까? 제가 국토부 저 행시도 하셨는데 그쪽으로 가시지 옛날에. 예? 아, 우리 신율 교수님 평소도 느낍니다만 정말 순수하고 순진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국토부의 예. 항공 관련 분야를 비롯해서 국토부의 간부들이 역대로 예. 그러면 대한항공 비행기 탈 때 예. 특혜를 안 받았을 것 같습니까? 근데 비행기 타는 이거 주장입니다 다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공개된 다 비밀이야. 200만 원 상당의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아니, 나는 그 다 뭐 단정적으로 사실을 내 경험을 얘기할게요. 오래전에 교통부 장관한 국토교통부지 교통부 장관한 대선배가 계신데 그 장관실을 방문했어요. 장관 되고 나서 차 마시다가 제가 외국 갈 때 뭐 좀 편히 봐줄 수 없습니까? 언제 가노? 어떻게 말만 해라. 표 얻어줄게. 어디 있어요? 카울 갖고 오락하지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신서진 일이 없는데 상세가 속아요. 그런데 이번에 놀라운 것은 예. 이번에 비로소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란 게 항공조사위원회 위원이 16명인데 예. 카알 출신이 14명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그 조현아 부사장을 그 조사위원회에서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담당 조사관 이번 영장 청구된 뭐 최간지 김강가 하는 그 네, 친구도 14년간 카알에 근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카알의 여객 담당 그 법무실 관계자들에게 이쪽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줬어. 그러니까 당연히 구속해야지요. 그러면 이걸 어찌 해야 되느냐? 이게 국토부의 국가의 중앙행정부처의 하나인 국토부의 항공 관련 업무를 맡는 국가실위원회는 네. 공권력이 없는 거야. 그건 대한민국이 아니야. 그건 뭐냐?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지부야, 지부. 국가 공권력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게 대통령이 아주 경로해야 할 일이야. 왜 그러니까 4월 16일 그 세월호 참사 사건도 바로 그러한 관피와 유착 관계에서 이게 말이지 제대로 점검 안 하고 선박 안전을 소홀히 하고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일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해가 이게 이제 국토부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자신도 이렇게 했어요. 말에 책임을 져야 돼. 이게 말이죠. 제대로 박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적폐를 없앤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한 국토부 장관 그 말 한마디 때문에라도 해임하는 게 옳아요. 해임을 해야 돼. 그러나 차마 해임까지 안 간다면 그러니까 서승환 장관이 항공 분야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 일이 터졌다고 좀 한번 봐준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명령해야 되느냐. 너 언제까지 이게 칼피와 척결의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이 관련자들을 어떻게 쓸어내고 그걸 어떻게 충원하고 앞으로 어떤 사람을 채울 것인지 나한테 가령 예를 들면 2달 안에 보고하라라든지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대통령 지지도도 올라가 인기도 얻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위야무야 하고 말이지. 장관이 터무니없는 소리 한데도 뒤로 숨어버리고 이런 공화국이 돼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칼피아 척결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드러났으니까. 예. 그리고 뭐 어쨌든 200만 원 업그레이드 주장이라고는 하는데 그 부분은 말이죠. 완전 뇌물죄니까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야 돼. 사실로 드러나면 그래요. 사실 드러났어요. 현직에 있으면서 카알에 신세진 사람은 회수와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전부 쓸어내야 돼. 그렇게 해야 이것이 재발 방지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이정희 전 대표가 사방을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4.19 모욕도 갔다, 5.18 민주화 모욕 갔다가 이번엔 부산 민주공원에 찾아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 민주주의 파괴를 막지 못한 지 5월 영명들께 사죄드립니다.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해서 통진당 핵심 멤버들은 이제 재창당 수술을
밟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법의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다르니까 또 당면 바꾸고 강령 바꾸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정희 전 대표에게 권고를 한다 그러면 왜 이 국민으로부터 해산당한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것보다도 왜 국민으로부터 지지가 계속 심화되고 있었느냐 하는 걸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 세력을 자체하면 첫째 두 가지입니다. 정의롭고 정직해야 돼요. 그럼 정의롭고 정직했느냐 첫째 조건에.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관악구에서 부정경선해갖고 사퇴했잖아요. 네. 그 잘못해도 소리 안 했잖아요. 과연 정의로우냐 정직하냐 이걸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는 분단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북한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많은 국민들이 3대 세습을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북한 3대 인권을 세습을 어떻게 봐야 보면 되느냐. 북한 인권상을 어떻게 보냐 예. 하는 데 대해서 이정희 전 대표가 이렇게 대답했어. 북한 인권상이 어떤지 우리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국민들로부터 통합진보당을 동정하지 않게 되고 지지를 철회하는 계기가 되니까 이런 점을 명심해서 이 체제 안에서 개혁과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에 수배하고 공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 묻은 바지 등 다수의 증거물을 경합하여 용의자로 특정하게 됐습니다. 수사 장기화를 우려해